네,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상속이 개시되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아들이나 딸이 없어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유언이죠.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 유언이 없어요. 대부분 유언이 없죠. 협의 분할이 잘 안 되죠. 그러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유언보다 앞서는 게 있죠? 그게 유류분이죠. 이 유류분 또한 법정 상속에 근거해서 그 금액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정 상속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는 상속 순위인데 1순위 직계 비속 자녀들이죠. 직계 나를 중심으로 자녀들. 2순위 존속 위에 부모님.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반계 혈족 사촌이네. 여기서 말하는 1, 2, 3, 4순위에서요. 1순위가 없어야지 2순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위, 아래는 갔는데 나의 배우자가 빠져 있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순위가 뭐였죠?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위에 부모님.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이네 혈족이었거든요. 이때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와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직계 비속과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 존속으로 안 간다는 거죠. 부모님한테로.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순위가 없다면 아래에 있는 순위로 간다는 거죠. 사실혼 배우자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정 배우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상속 순위. 내가 망자가 됐을 때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첫째와 둘째, 어쨌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예요. 직계 비속이. 근데 배우자는 동순위가 되니까 이 세 명이 1순위자가 되는 거죠. 배우자, 첫째, 둘째. 위로는 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첫째, 둘째,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순위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원칙이 뭐였죠?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고 배우자는 있다면 동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다면 부모님과 동순위가 되겠죠. 배우자는. 그럼 이렇게 예를 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자산이 배분될까요? 이 첫째, 둘째 배우자를 1순위 상속인들이잖아요. 상속인들한테 동일한 가중치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n분의 1이죠. 근데 배우자한테만 1.5를 해줘요. 50%를 가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내 돈을 안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이 7억이 있었어요. 그럼 배우자가, 첫째가, 둘째가 얼마씩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원칙이라고 했죠? 1, 1, 1. 일단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배우자 몫에서 50%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5가 되겠죠? 1, 1. 이 기준으로 이 7억이란 자산을 안분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죠? 3.5거든요. 3.5의 2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배씩 된 거예요. 이 7억 원 중에 3억 원은 배우자가, 2억 원은 첫째가, 나머지 2억 원은 둘째가 갖게 되는 거죠. 물론 협의가 된다면 위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3명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상속 재산의 안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 중 한 명이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고 내 배우자가 있었어요. 직계 존속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가겠죠? 그럼 1순위가 직계 존속 그룹이죠? 이런 경우에요. 둘째가 없다면 당연히 첫째, 셋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거예요. 근데 둘째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배우자가 있고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둘째가 먼저 떠난 거예요. 이 둘째와 결혼한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까지 있어요. 이렇다면 이 며느리와 자녀들, 손자녀겠죠? 이들도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이렇게 손자녀한테 갈 때는 할증이 돼요. 상속세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쪽에 상속이 안 이루어지면 여기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다른 분들한테. 자녀도 마찬가지죠. 손자녀 입장에서 다른 작은 아버지들에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 당시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가 재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며느리가 둘째가 떠나자마자 바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었죠. 이때 며느리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받을 수 없죠. 며느리는 상속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랑 살고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며느리한테는 재산 상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게 상속 개시일 전과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본인이에요. 둘째가 며느리가 있는데 둘째가 먼저 떠나고 나서 며느리가 혼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망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혼인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상속 개시일 전에 며느리가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그 며느리는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유언도 유류분을 고려해서 유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전 증여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전 증여할 때도 이 유류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전 증여한 내역이 밝혀진다면 그거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참고로 이 유언서를 만약에 둘째 며느리가 은닉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